한편 올해의 증시의 키를 가진 부분은 바로 연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28일,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3월 회의는 물론 5월 회의에서도 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이란 기대를 키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노동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히 이 같은 우려는 연준이 작년 9월 전격적으로 빅컷에 나선 기적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후 미국의 일자리 냉각 여부는 금리 시장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이 시장 기대보다 강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추가 금리 인하를 아예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3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전날 56%에서 이날 고용지표 발표 직후 74%까지 높여서 반영되었는데요. 알리안츠 트레이드의 북미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댄 노스는 이는 뜨거운 보고서라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인플레이션 하강 흐름이 정체되면서 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던 파월 의장으로서는 노동시장이 탄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동결에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깜짝 고용지표에 채권 수익률은 급등했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이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 4.76%로 전장 대비 8베이시스 포인트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오전 고용지표 발표 직후 4.79%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지난 23년 11월 초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 4.95%로 전장보다 3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는데요. 30년 국채 수익률은 이날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장중 한때 5%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결과에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12베이시스 포인트나 치솟았고 달러 인덱스는 장중에 110선을 목전까지도 뛰었습니다. 한편 어제는 의사록 발표도 있었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강연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나는 2025년 전체금리를 계속 인하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 인플레이션이 잠시 증가했을 때 봤던 것처럼 진전은 고르지 않지만 최근 상승세를 평준화하면 디스인플레이션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2월 FOMC 의사록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누그러뜨리는 재료가 됐는데요. 대부분 위원들은 이미 통화정책이 상당히 완화됐다며 점진적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진 배경이 된 거죠. 12월 FOMC 의사록은 걱정했던 것만큼 매파적이진 않았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의사록은 압도적인 다수가 지난달 금리 인하에 찬성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아슬아슬한 결정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의사록은 일부 참가자는 금리 동결에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최근 몇 달 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선 지난해 12월 FOM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책에 따른 재반등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의사록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무역 정책 변화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이기에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서 그들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견조한 소비 지출, 안정적인 노동시장, 장기 추세를 웃도는 경제 성장률 등이 신중한 통화 정책을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망가들은 금리, 성장, 물가 상승 경로를 모델링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10일 비농업 부분 고용이 충격을 준다면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고용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쳐서 하락하게 됐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93.6%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미국 고용 상황이 균형을 유지함에 따라서 2025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울프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여러 경제 지표는 예상치 못한 일자리 공석 증가와 끈질긴 인플레이션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연준이 25년 금리 인하를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실업자 1명당 일자리 비율이 약 1.1로 유지되었다는 데이터를 통해서 과열된 미국 노동시장이 더 나은 균형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울프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일자리 수요 강세가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폭을 1회에서 2회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은 연준이 12월까지 3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올해 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37.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첫 번째 금리 인하는 7월에야 완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 관계자들은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은 정책 입안자들이 추가 금리 인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인 관세 계획이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무역 및 세금 정책 제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향후 금리 인하를 안개가 낀 밤에 운전하거나 가구로 가득 찬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했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밝혔습니다. 지난달 회의 이후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 폭을 50베이시스 포인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9월에는 인하 폭이 1%포인트로 예측되었습니다. 국내 상황 잠깐 봅니다. 유엔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보다 소폭으로 2.2%로 제시했습니다. 유엔은 수출 확대를 성장 요인으로 분석했지만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내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9일 발간한 세계 경제 상황 전망 2025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는데요. 2026년 전망치도 2.2%로 동일했습니다. 2024년 성장률은 2.0%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23년 1.4% 대비 상승한 수치인데요.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정체되면서 순수출이 확대된 점이 최근 성장률 상승을 견인했다고 봤습니다. 올해의 경우 가파른 임금 상승과 금융 관련 비용 절감으로 성장의 동력이 내수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여기에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23년 3.6%에서 24년 2.3%로 올해 1.6%로 내린다는 전망입니다. 내년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1.8%로 제시됐는데요. 아울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에 맞춰서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올 한 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8%로 예측됐는데요. 2023년, 2024년과 같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GDP 성장률은 2.8%, 올해는 1.9%, 2026년에는 2.1%로 전망됐고, 중국은 지난해 4.9%, 올해 4.8%, 내년에는 4.5%로 전망이 되었고요. 일본은 지난해 마이너스 0.2%, 올해는 1%, 2026년에는 1.2%로 전망치가 제시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힐링여행자님의 영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